강원도 태백 한백산에서 발원해 남해로 향하던 낙동강은 대구에 이르러 금호강과 몸을 섞는데요. 두 강줄기가 만나는 지척에 대구의 숨은 명소가 자리합니다. 바로 습지인데요. 마르지 않는 물과 비옥한 토양을 갖춘 이곳은 한마디로 수많은 생물의 터전. 오늘은 대구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달성 습지로 떠나봅니다. 금호강이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두 강이 만나 유속이 줄고 물길이 바뀌면서 섬 하나가 생겨났는데요. 강물과 함께 떠내려온 태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하중도입니다. 강과 강이 하나가 되고 강과 천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에 신의 은총이 내려진 땅, 습지가 자리합니다. 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글자 그대로거든요. 이제 축축하게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머금어 있는 땅이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하천물이 이렇게 크게 공유하는 지점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생깁니다. 습지는 이제 강물에 이렇게 붙어 있죠. 강물에 붙어 있는 어떤 지형, 습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달성 습지 지역은 보면 사실은 그 낙동강, 그리고 금호강, 그리고 진천천 또는 대명천, 그런 물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뭐 태적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아주 거대한 이제 습지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광활한 풍경을 자랑하는 달성 습지는 총 면적이 약 2제곱킬로미터에 이를 정도인데요. 봄이면 노란 갓꽃 물결, 여름이면 기생초, 가을이면 억새와 갈대가 습지 주변을 물들이는 달성 습지. 이곳은 보기 드문 범람형 습지로 사계절 다양한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습지가 형성되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지금 달성 습지 같은 경우 이제 범람형 습지라 그러는데, 한자로 이제 이 범자도 넘칠 범, 람자도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낙동강도 마찬가지고, 금호강 같은 경우에 이제 홍수가 졌을 때 이 하천 물에 따라 가지고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흘러내려오다가 이제 유속이 조금 늘어지는 지점에 오면은 이 하천 양쪽 주변에 이 토사들이 쌓이는 거예요. 물이 넘쳤을 때 넘치는 물에 토사가 같이 넘어와서 이렇게 습지 같은 형태의 평탄한 지형을 만든 것을 우리가 범람형 습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달성 습지가 자리한 구라리. 노랗게 옷을 갈아입은 은행나무. 이 마을에도 가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 이곳 구라마을은 과거 신라시대 왕이 9번이나 찾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제 이 마을은 그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 화원읍과 구라리는 이 꽃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 화원은 한자로 보면 이제 꽃동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0년 전쯤인데, 신라 그 35대 임금인 그 경덕왕이 바로 이 낙동강변에 있는 상화대에서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곳 구라리를 찾았다 그러고요. 근데 구라리를 9번을 왔다 그래요. 그래서 본래에는 9구자에다가 올레자를 써서 원래 구레리로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이게 구라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지명 유래설이 전하고 있죠. 신라시대부터 아름다운 동산, 화원으로 불린 이곳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경계로 가야와 신라의 문화가 공존했던 이곳. 조선시대 이 지역은 선비들이 향유했던 구공문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9군데를 정해 이름과 시를 한 수씩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이거든요. 호를 경도제라고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성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울림구곡이라는 걸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곡이 지금 사문진 나루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9곡이 대구 북구 사수동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중에서 2곡에서부터 5곡까지가 바로 지금 우리 달성 습지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2곡은 이제 고기잡이하는 큰 바위 절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곳이 됩니다. 어대라고 하고 3곡은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예뻤다 그래요. 그래서 송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4곡은 이제 오동나무가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오동나무 숲이 있다 그래서 오동나무 오자를 써서 오곡 이렇게 불렀고 5곡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과거에 그 부강정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강정마을 지금의 디아크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강정마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읊기도 했죠.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대구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달성 습지. 그곳에 최근 모던한 건물 하나가 들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입니다. 네, 달성 습지 생태학습관은 2016년 4월에 학습관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고 2019년 6월에 준공을 하였고 그해 9월 28일에 대구에서 최초로 생태학습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서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생태해설, 또 습지해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대구의 유일한 생태학습관입니다. 달성 습지에 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인 만큼 생태학습관은 외관에도 보다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학습관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새 형상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달성습지를 대표하는 기대종 흙두루미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학습관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관 내부에 들어서면 자연이 숨쉬고 삶이 머무르는 달성 습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전시실은 달성 습지의 형성과 서식하는 생물종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달성습지에는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생식물과 또 그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어류, 또 육상 곤충 생물 등 해서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520여 종의 그 생물들이 달성습지에는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 천년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맹꽁이와 또 수달, 항조롱이, 또 흙두루미들이 포함되어 있죠. 또한 또 식물로는 무럭새와 억새, 갈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성 습지 생명체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성 습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이곳에 서면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학습관 전망대에 올라오면 날이 좋은 날에는 아주 뷰가 훌륭합니다. 저 멀리 그 합천 가야산, 송주 고령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 왼쪽 편에 보면은 팔공사까지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멀리 자연 풍광은 아주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달성 습지는 천연기념물인 흙두루미와 제두루미가 겨울을 나던 곳이었으나 점차 철새 도래지로서 기능이 약화됐는데요. 이에 대구시는 생태 복원 사업을 추진, 2007년 이곳을 습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대구 생태계의 보고이자 또 대구 자연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습지는 많은
생물의 서식지이면서 또 각종 또 생태계의 보고가 되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성습지는 대구 환경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성습지가 갖는 이렇게 대구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구 자연 생태의 기초이자 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달성습지는 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커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달성습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기려면 일대를 꼭 둘러봐야 하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가을 풍경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 탐방로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것은 이제 채 2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이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이 출입을 금지시켰던 곳이거든요. 달성습지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개방되지 않고 천년의 자연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개방됨으로 인해서 달성습지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이랄까요? 또 힐링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심의 지친 일상을 쉬어가는 하나의 어떤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달성습지.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이 다양한 식물과 어우러져 특유의 생명력을 뽐냅니다. 탐방로가 생기면서 유람선을 타야만 볼 수 있었던 습지의 속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억새와 갈대가 습지 주변을 가득 메워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달성습지에서 디아크에서 달성습지까지 왕복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걸으시게 되면 한 6.5km 정도의 아주 이렇게 장거리 트레킹 코스가 되죠. 그 둘레길까지 합치면 거의 8, 9km까지 되는 트레킹 코스라서 달성습지 탐방로는 외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 좋은 에코 트레킹 코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방로는 데크길과 산책로가 잘 갖춰져 있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걷기 좋은데요. 하염없이 걷다 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 수많은 수종들이 하늘을 향해 높게 뻗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시림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 이 나무들이 자라서 지금은 달성습지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여기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구의 채소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채소 재배뿐만이 아니라 쌀 수확도 엄청나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여기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죠. 그러다 또 세월의 어떤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렇게 인공 조림으로 생겨진 뭐 은행나무, 뭐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들이 세월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많이 흘러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원시림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달성습지입니다. 달성습지를 대표하는 풍경 하나. 잔잔한 물이 흐르는 가운데 울창한 나무들이 고개를 잔뜩 숙인 모습인데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다른 볼거리가 생겼는데요. 근데 또 불의 옥장까지 있습니다. 이 불의 옥장은 지난 그 흰남노 태풍 이후에 저 멀리서 떠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강 이렇게 주변 이렇게 저수지 그 달성습지 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꽃인지 그 풀인지 그러니까 알듯 모를 듯 이렇게 노란빛으로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오시면서 야 저기 뭐 노란 꽃이 피었는데 저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까이 와보고서는 아 불의 옥잠이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 하나, 이곳에선 희귀수종인 모감주 나무를 관찰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감주 나무. 열매인 종자로 절에서 쓰는 염주를 만든다고 해 염주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주로 달성습지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서식하는 모감주나무. 왜 이렇게 비탈진 곳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 모감주 나무 씨앗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잔잔한 열매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데 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게 되면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의 흐름에 따라 이제 이렇게 그 흐르게 되면서 그 맞닿아지는 곳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제 절벽 외벽이 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씨가 떨어져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서 이렇게 큰 모감주 나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감주 나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달성습지 외쪽으로 보면 막 이렇게 쓰러질 듯 이렇게 습지 안쪽으로 이렇게 물 쪽으로 이렇게 그 씨앗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씨앗들이 떨어져서 물의 또 흐름에 따라 또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모감주 나무가 또 자라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축구장 242개 크기의 달성 습지. 전형적인 하천 습지인 이곳은 도심 속에서 훌륭히 제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물과 숲, 하중도, 모래톱 등 어류, 조류, 양서류 등의 서식처가 잘 형성되어 귀한 생명들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러한 어떤 습지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달성 습지의 어떤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그 체험장이나 달성 습지 생태 학습관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그 탐방로 깊숙이 들어서게 되면은 뜻하지 않은 그 수목들의 놀라움과 또 그 다양한 수생 식물들과 또 고라니의 울음소리, 또 때로는 두더지의 발자국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생태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족 단위의 또 방문객들이 많고 또 여러 기관에서 또 찾아오는 또 자연 그 체험장의 어떤 보고로 달성습지는 지금 아주 그 인기를 지금 독특히 누리고 있는 달성습지 탐방로입니다.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픈 계절. 가을이 더욱 깊어가는 요즘. 이곳 갈대와 억새숲에서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여기 달성습지에 오면 갈대와 억새가 지금 갈색 바다 물결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갈대인지 억새인지 섞여 있어서 흔뜻 이렇게 단박에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억새는 가지런하고 약간 차분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파마입니다. 네. 근데 갈대는 파마머리예요. 펄펄펄펄 날리는. 그래서 흔히 아이들한테 가장 쉽게 적용시키기에는 파마머리는 갈대, 가지런한 스트레이트, 직모는 억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는 무럭새인데, 무럭새는 달성습지를 대표적으로 또 상징하는 또 무럭새이기도 하거든요. 차분한 느낌의 무럭새가 가을 또 햇볕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그 하얀 빛깔의 어떤 그 춤을 추게 되면 찬란한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또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럭새가 장관을 이루는 대명 유수지. 이곳을 걷다 보면 신선한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들. 10월부터 무럭새의 은빛 물결이 시작돼 11월에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낙동강 범람으로 인해서 이 성서공단이 이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물을 가두어두는 일종의 인공 이제 그 저수지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쯤 됩니다. 1990년대 중반경에 이제 이렇게 물을 잠시 가두어두는 공간을 만든 것인데, 이곳에 이제 물이 이렇게 늘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거대한 이제 무럭새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무럭새가 있음과 동시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멸종 이제 위기 이제 2급 동물이라 그러죠. 맹꽁이가 또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최근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달성습지 최고의 스타는 바로 맹꽁이. 맹꽁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환경지표종으로 청정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생김새만 보면 개구리와 비슷하지만 습성이 달라 실제로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맹꽁이는 말 그대로 이제 울음소리가 이제 맹꽁 맹꽁 한다 그래서 이제 맹꽁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개구리라든지 또는 이제 두꺼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개구리나 두꺼비에 비해서는 이제 몸이 좀 동글동글하게 이제 생겼는데, 사실 우리가 맹고기는 잘 보지를 못하는 이유는, 맹고기는 이제 땅 속에 이렇게 살고 또한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보기는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양서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철 장마철인데 비가 오는 날 이제 특히 야간에 보면은 이제 수컷이 이제 암컷 맹꽁이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맹꽁 맹꽁 하는 우는 소리를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한 마리가 맹꽁 맹꽁 우는 건 아니라 그래요. 한 마리가 맹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게 꽁 이렇게 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이 대명유수지는 뭐 국내에서 이렇게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맹꽁이의 아주 그 대규모 서식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공단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경에 만든 인공저수지인 대명유수지. 국내 최대의 맹꽁이 산란처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해마다 가을이면 만발한 무럭새밭 사이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제 데크길을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광 자원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마 대구 쪽에서 이제 뭐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이렇게 멋진 풍광을 이제 찾아다니는 분들에게는 익히 이제 알려져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을 이렇게 억새가 꽃필 때 되면 저 이제 뚝방 쪽이죠. 저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해질 무렵에 노을이 굉장히 이쁜 곳으로 우리 유명했었고,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여기가 이제 비대면 관광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보자면 이제 생태 관광 자원으로는 뭐 아마 첫 손가락에 꼽아도 뭐 문제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제 관광 자원이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은빛 물결 일렁이는 억새밭 사이로 난 산책로. 광활한 습지에는 형형색색 나무들이 가을 숲길을 내어주는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은 복잡한 도심 속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습지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이 달성습지는 이제 습지 생물의 그 종 다양성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달성습지는 어떤 그 완충 공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홍수를 이렇게 방지한다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습지 식물들, 그리고 습지 아래에는 보면 이제 모래층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수질을 정화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달성 습지가 이제 문화 관광 자원이 된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교육 그리고 홍보의 장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대구에서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생태 관광 자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달성 습지. 대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 사람들은 달성 습지에서 다시 한번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진정한 힐링을 맛봅니다.